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출문제, 저 뒤쪽에 이제 44페이지에 한번 5번. 네, 앞에도 뭐 또 뒤에 계속 또 나오긴 할 거니까, 저 5번. 자, 5번에 그냥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는 항상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오고요. 자, 다음번에 가면 이제 등록에 관한 것은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벌써 이제 금액 5천만 원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상, 자, 회사는 상법상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틀렸다고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자본금 금액을 좀 바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자, 5천만 원 이상 맞죠? 초과라고 하면 안 되고 5천만 원 이상. 정확하게 맞았고요. 자, 첫 번째 1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잘 보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거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소속은 빼야 되겠죠. 옆집에 소속하고 있는데 또 등록 신청하면 되겠냐고. 저렇게 꼭 법전에는 가로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 가로만 갖고도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확하고요. 그리고 가로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말 빼야 됩니다. 소속하고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래서 가로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 지금 이제 부칙은 안 되니까 둘 중에서 하나, 요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그러니까 변호사 안 된다. 요 소리가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말 정확하죠. 여기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이제 여기 이중 소속이 되면은 나중에 소등에 딱 걸리면 등록 취소, 형벌까지도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개업공사에 뭐 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주사, 자기는 사장님인데 옆에 가서 이걸 아예 숨기고 가겠죠. 뭐 이제 숨겨봐야 안 될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 부칙이 그러겠죠.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꼭 한 집에 전념해야 됩니다. 옆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면은 여기는 1년이나 징역까지 줬습니다.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빼앗기고 소등에 딱 걸려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맞았고요. 4번 볼까요? 폐업 신고한 후, 그리고 이렇게 이제 1년 이내면 괜찮다. 아까 교육도 봤었죠. 자,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을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다 알죠. 업무 손뗀 지 얼마 안 돼갖고 확인 설명서 거리게 와서 어떻게 쓰는지 교육 안 받아도 다 알아. 근데 실무가 여기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인데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질문 자주 나옵니다. 맞아. 영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이제 5번 보시면 여기 이제 살짝만 틀립니다. 저기 왜 또 국장한테 뭔 통보를 할까? 저거 살짝 바꿨습니다. 저렇게 바꿔본 적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5번 출발을 맞았습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증을 교부를 하면은, 그리고 그 사실을 다음 달 며칠까지, 열흘까지, 또 작년도 문제는 또 협회에다가 통보할 거 아닌 거 뭐게 또 그놈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달 열흘, 이렇게 다음 달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다 묶어다가 이제 4월 같으면 5월 10일까지 고소리입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근데 여기 잘 보시게 왜 또 국장이 그걸 알아야 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해야 된다. 국장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조금 잘 꼼꼼하게 안 봤을 겁니다. 누구요?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통보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장한테 통보한다.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 통보할지 몰라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같은 거 통보할지 몰라도 이런 거 통보할까요? 통보 안 하죠. 근데 협회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중개업 시작했다. 누가 그리고 휴업했다, 행정처분 받았다, 이런 6가지를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일까요? 저렇게 꼭 임자를 바꿉니다. 몇 번이 답이다? 5번. 자, 이런 것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바꿔서 내놓구나, 날짜를 바꾸거나 임자를 바꾸거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6번째 결격사유는 정말 매년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결격사유 자그마치 몇 개? 12개. 제가 이제 법정 그대로 있는 거 가로 이제 박스에 보시면 바로 10조에 결격사유 12개.
요거 꼭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타자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합격해봐야 뭐하냐? 근무를 못하는데 그냥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그 다음에 성년 되고 와라. 그러갔습니다. 나이까지 다 지나야 됩니다. 자, 1번 타자부터 해서 막 마시간 사람,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안 돼. 라고 딱 막아버렸습니다. 자, 결격.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안 받아줘. 이런 사람이 누구게? 자, 먼저 6번째 보실까요? 저 제목으로 꼭 메뉴 나옵니다. 이제 올해는 박스 문제가 나올 것 같아. 한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 자, 우리 시험장 가보면 저렇게 않는에다가 딱 밑줄을 그어줍니다.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장에서도 이제 빨간색으로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저기다 않는, 나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다. 쭉 가다가 4번부터 갑자기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파산, 재산이 없죠. 저 사람이 중개업하면 돈 다 깨먹고 배 들이대고 배째봐 이러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보증 설정 1억 설정해봐야 뭐하냐고 10억을 깨먹었는데, 그리고 재산 없는 사람 막 함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럴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파산 선고를 여기다 개인 회생 이러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들어가죠. 그리고 복권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권리를 회복해 왔으니까 그 복권이라는 게 돈 다 갚고 면책 신청까지 해서 권리를 찾아오는 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관리 좀 잘하라는 겁니다. 너무 그냥 빚이 많아갖고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이제 중개업 못해. 그리고 근무도 못해라고 다 알게 되니까 등록 신청도 안 됩니다. 이게 막 전산에 다 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요즘은 선고유예 자주 내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 자체를 보류한 거. 자, 2번 보실까요?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뭔데 선고유예다 무슨 또 3년까지 있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이제 3년은 집행 종료에서 3년을 보니까요, 거기다가 살짝 또 바꿔놨죠. 선고유예는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박스에 보면 5번째 집행유예. 그러니까 그거 살짝 바꿨습니다. 선고유예는 아예 결격사에 아예 안 들어가고요. 뭐요? 집행유예. 형은 선고돼 있고 선고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제재가 너무 가벼워서 결격사에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집행유예 정도는 돼야.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저기도 마찬가지로 뭐 집행유예라고 해도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집행 종료, 집행 면제. 그러면 3년 더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4번. 그 4번에 거기 3년이 있으니까 살짝 바꾸네. 그러니까 선고유예 자체도 없는데 선고유예라고 하고, 그리고 4번에 3년 있는데 막 섞어놨습니다. 전혀 그냥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2번 요놈이 정답.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막상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만 19세 이제 미성년자죠. 만 19세에 달하지, 도달했다, 달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미성년자. 1번 타자 미성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금액 꼭 주의하시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그거 얼마 간다고요? 3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는다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 없다. 4번 아주 정확하죠. 자, 이 법인지 저 법인지 꼭 주의하시고 게임당. 그 다음에 여기 3년이죠. 요놈게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돼도 마찬가지로 3년은 떠난다고 했습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또 얼마? 3년. 정확하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다? 2번. 요 2번이 바로 틀렸다.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6번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게 요것도 이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여기는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도 그랬지만요, 꼭 요 제목으로 하나씩 꼭 반드시 올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렇게 분사무소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분사무소 한 문제가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분사무소 요때 이제 우리 24회 때 시험 문제 나오고 25회 요거 이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풀어놓으면은 정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사하게 나옵니다. 한두 개는 꼭 분명히 걸려서 나올 겁니다. 먼저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신고도 엉뚱, 뭐 이전도, 그리고 설치도, 휴업도, 인장 등록도 죄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만 어디요? 중개 보수는 또 분사무소 따라갔습니다.
설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자 박스에서 이제 옳은 거 자 앞전에는 또 틀린 거 이러더니 또 옳은 거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옳은 것은 박스에서 뭔가요? 여기입니다.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이제 이게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요 문장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등록 기준은 적용돼 안 돼. 그리고 법은 지켜 안 지켜 꼭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건 이제 가끔씩 적거리 나옵니다. 자 먼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을 얘기합니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중개파는 사람이 이때 좀 특수하다고 특수법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거기에 분사무소, 농지만 조합원만 잘 하지도 않을 건데 은행일 바빠갖고 근데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뭐 자본금 5천만 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게임이다. 그리고 뭐 겸업만을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벌써 답은 두 개 아니네. 1번, 2번 답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정리만 잘해 놓으시면요 몇 개 보다가 정답 바로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출제 제1순위 나왔습니다. 저기 우리 프린트물에 OX 문제에서도 봤네요. 자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근데 어려워.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가 맞을까요?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이죠. 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이놈 정말 맞았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벌써 이제 또 니은번이 없는 것들은 이제 옳은 걸 고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그럼 이제 니은이 없는 2번도 이상, 2번 이미 틀렸고, 그리고 4번도 이상하죠. 그러면 3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만 정말 더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미 뭐 답이 나온 건 다름없네. 5번도 기억이 있네. 그랬습니다. 벌써 이제 두 개 보니까 답은 나왔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럼 주된 사무소가 받았을 거고,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요는 꼭 맞을 것도 같고, 틀릴 것도 같고, 애매했습니다. 바로 신고필증을, 자, 그쪽 국토교통부를 당이죠.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죠? 맞죠? 하여튼 내용 적합하면은 여기도 이제 반드시 뭐 여기는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자 여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자 디귿번이 애매했으면 이제 니을을 봐봐봐. 니을이 맞으면 자 여기서는 5번이 답일 거고 자 이미 뭐 답은 나온 거 같긴 해도 자 그입니다. 니을 볼까요?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인데 근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된 사무소도 제출 안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없고 등기사항 증명서 없고 자격증도 안 내고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니번은 아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니번 틀렸다. 약간 애매도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답은 3번으로 나왔고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건 뭐 난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7번 뭐 이런 놈들 정말 별표 3개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겸업은 저 뒤에 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8번에 이제 겸업 업무 범위인데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여기 이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관리대 주택관리사가 있을 건데 그 관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관리대 바로 이제 자 그럼 이제 용도가 상업용하고 그리고 주택 이런 거 이제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자 부동산 나왔으니까 나 사람 나오고 다 개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경영기법에 자 정보 제공, 경영기법에는 그리고 경영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영 컨설팅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분양대, 분양업, 그리고 관리업, 임대업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너무 세져갖고 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업체 소개, 그리고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용역의 알선, 그리고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겸업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8번에 요 문제도 좀 괜찮았었고요. 업무 범위대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보통 이제 문장으로 나오긴 나올 건데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겸업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땅을 그럼 텁들고 썰겠네 그렇습니다. 토지의 분양 등을 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등 가능할까요?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토지의 분양대행은 택지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땅은 분양된 관리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자꾸 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하고 상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또 용도도 농업용, 공업용은 안 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또 운영 나왔죠. 자, 2번 또 대강보다 이사업체 마저 해갖고 또 운영인데 저거 정답 나왔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나 그리고 이사업체, 어차피 이사 오잖아요. 도배나, 자,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자, 운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선, 소개였습니다. 소개 알선이었습니다. 소개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2번도 X고, 정말 살짝 표가 아예 안 날 정도로 살짝 달라집니다. 뭔 운영이냐고. 이삿짐 센터 해라, 도배집이나 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볼까요? 상업용은 또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아직은 답이 안 나와서 그러겠죠. 분양대행을 할 수가 근데 없대요. 분양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 분양업을 못하겠지. 분양업을. 요건 할 수 있다. 얘는 또 할 수 있는데 또 할 수 없다고 하네. 이상한 애입니다. 그 다음에 제재. 정말 꼭 이렇게 제재 갖고 시비 걸죠. 그러니까 제재 이제 정량만, 뭐 육사 이기만 한 2개 틀리고 말 거요? 아니면 여러 개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 갖고 시비 겁니다. 4번 보실까요? 겸임할 때 겸이구만 겸업제한을 위반했다. 자, 등록 취소해야 되냐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642개서 봤습니다. 겸임할 때 봤습니다. 자, 제재 4번 요놈이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자 5번에 볼까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랬네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큰일 날 소리 안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권리 분석은 가능할 겁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 부동산에 그리고 매수 신청제를 할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죠.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돼. 거기도 막 수수료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는 2만 원, 법인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서 정도 해야 되고.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저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여러분도 엉뚱한 소리고 답은 몇 번이고 4번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자 중개 보존 보실까요? 자 중개 보존하고 이제 고용인 문제도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건데요. 여기다 이제 중개 보존만 저 커피타는 중개 보존만 가지고 한 문제 만들었습니다. 그냥 고용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문제도 한 문제가 맨날 나와요. 종업원이 사고 치면 개업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밥상 3개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신고 안 하고 나갔다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도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옳은 거 여러분들 정말 괜찮았었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가 꼭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인 우리 법인의 임원은 다른 아까는 될 수 없다고 나는데 될 수 있다고 했네. 임원은 다른 개업 공인주사에 중개 보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돼서도 크게 안 되고 문제가 되죠. 이중 소속인데 뭐가 또 될 수 있대요? 한 집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중개법을 문란하게 합니다. 정보 빼다가 옆집에다가 퍼줄 거예요. 친한 집에다가 퍼줄 거예요. 아니면 가져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할 거예요.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게 맞습니다. 1번 이제 편하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중개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뒤에 보실까요? 근데 또 보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네. 그를 고용했던 자 밥상 3개는 그럼 뭐냐고. 개업 공인주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다 안 본다? 본다. 꼼짝 못하고 저걸 추정한다고도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다고 했는데 본다. 보지 않는 데가 아니라 본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중개 보존은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근데 서명 날이나 저 커피 타는 애가 그리고 그냥 수갑도 채워놨다고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할 또는 날이날 의무가 있대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너무 실적입니다. 소속이나 함께 서명 및 날이나지 중개보존 인장 등록도 안 하고 해서도 안 되는데 뭔 소리 안 돼요? 의무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일까요? 이런 문제도 정말 괜찮고 얼마 이내에 저거 1개월인가 이미 늦지 않았을까? 집 나간 며느리 어쩌다가 들어와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죠. 네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 아이 그냥 부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열을 대갖고 미안합니다 하고 조용히 밥하고 들어올 겁니다. 옆에 볼까요? 중개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끝나고 나갔을 때는 일주일도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벌써 1월이 이상하죠.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 만에 신고한대요? 열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보면서 저걸 저렇게 바꿨구만.
뭐 1개월이래요. 뭔 소리 안 돼요? 1개월이네. 말이 안 된다. 우리 법령에서 딱 1개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정보사 합자 30일은 나와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열흘이 맞습니다. 열흘. 자, 들어왔다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좀 빠르고, 나갔다 신고는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주일 만이면 또 들어오니까. 자, 여기는 열흘 보고, 열흘 들어오면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열흘 이내가 맞았습니다. 4번도 틀렸네. 여기도 미끼 앞에다가 다 던져놨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도 중개보존에게 업무정지 처벌을, 그럼 요거 업무정지가, 업무가 있겠냐고, 중개보존이. 커피 타는 애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럼 있습니까? 없다. 이거 상당히 좀 뱅뱅 돌려놨습니다. 맞아요.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위 배웠잖아, 대위. 그죠? 우리 개업만 대신해서 얻어맞는다고 해서 정보는 없다고. 이 소리가 이제 그 소리였다는 겁니다. 저런 문장도 거의 안 써봤는데, 냈었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이 바로 정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인장등록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였었고요. 인장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인장등록은 꼭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좀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많이 어려웠구만. 맞았습니다. 자,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렇게 이제 모두 골라봐라. 지금 몇 개냐? 그게 아니라 기억인가? 니은인가? 자, 이제는 한 개도 몇 개냐 문제를 전혀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꽤나 많이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세갖고 답만 맞추니까 그런 문제 안 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 이제 옳은 것을 한번 박스에서 골라보실까요? 이 문제도 잘 풀어놓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업법 박스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그렇죠. 업무 개시 전, 아주 정확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업무 개시 전도 맞고 등록도 맞고 크기가 있으니까 신고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해가지고 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어디 뭐 특집 잡을 데가 없으니까 기억은 맞나 봐. 그러면 2번, 4번은 답이 아닌가 봐. 그놈 아주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1번, 3번, 5번 중에서 정답이요. 근데 니은번은 아예 맞죠. 니은번에서 괜히 고민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보지도 마세요. 여기입니다. 이제 한번 보고 가보실까요? 니은번 법인이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 맞고요. 다른 인감증명서 제출도 맞습니다.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니은번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또 가름은 뭐래? 민법 배웠잖아요. 대신 대리할 때 가름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인감증명서 떼다가 내는 거 맞아요. 자, 니은번은 정확합니다. 볼 필요 없었고 다 맞대. 1번, 3번, 5번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디귿이 여기는 맞으면 1번이 답이 아닐 거고 게임입니다. 자, 디귿번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도 맞았죠. 보증하는 인장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자, 등록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럼 몇 번은 답이 아니래요? 1번이 벌써 답이 아니네. 그러면 3번하고 또 5번. 이건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니을이 맞으면 5번. 니을이 틀리면 답은 3번이요. 이건 정말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르모 보시가 저기 열흘이 이상하죠. 도장 파는데 열심히 생각하니 그입니다. 사무소 옮겨가니 종업원 나갔니 군다고 있었습니다. 자, 니르모 보시가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하면은 그리고 개업공사는 그 변경일로부터 열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거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열흘 이내에 그리고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며칠 만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7일. 정말 저 열흘을 정말 많이 내봤다고 했습니다. 7일이지 무슨 열흘이요? 바로 1번 틀렸다. 틀렸으면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요건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11번 저 사무소 간판 뜯어내라 라고 우리 오이스 문제에서도 잠깐 봤을 겁니다. 딱 3개.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1번 볼까요? 시기는 또 지치옵시인데 저기다가 뭐 7일 그리고 뭐 열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것도 저기다 30일인가 뭐 2개월인가 또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사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설치해서 사무소 간판을 지치 없이 꾸물거리면 안 된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 불에다가 대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박스에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또 내볼만 합니다. 자, 한참 후에 그 중간에는 또 안 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간판 철거 전혀 또 문장을 언급 안 했습니다. 어른 낼 것 같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휴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휴업은 바로 니은번에 나오네. 자, 먼저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영업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간판 달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사무소가 없어졌는데 간판을 달아놓으면 보는 사람 혼란을 초래할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교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럼 이제 2번은 답이 아닐 것 같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요건 이제 잘 보셔야죠. 자, 등록관찰자 6개월을 초과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 자, 먼저 6개월 초과 때문에 헷갈리긴 했을 겁니다. 휴업신고하면은 간판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뜯어내면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물론 6개월 넘어가도 잠시 쉬었다가 영업할 거니까 뜯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도 꼭 주셔야 없으니 이제 업무정지 한번 또 내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벌써 뭐 3개면 이제 니은번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들어가겠지. 한번 보실까요? 자, 디귿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뜯어낸다. 이것도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할 게도 업무정지는 안 뜯어냅니다. 업무정지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 다음 1번에 중개사무소를 옮겨갔습니다. 세종시에다가 대전으로 가놓고 세종시에다 간판 달아놓으면 어떡하냐고 입니다. 자,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첫 번째 기업원 폐업 신고 잘 보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 디귿번.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이전. 요 3개가 바로 간판 철거하는 거. 자, 간판 철거.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이제 그렇게 3개. 요 문제도 이미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왔었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서비스 정도로 줄 거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보시니까 이제 휴업. 자, 휴업하고 이제 폐업을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 문제 이제 통으로 나왔습니다. 휴업, 폐업. 여기도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 가면 이제 좀 쉬운 거 나오고. 자, 먼저 휴업이나 폐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휴업, 폐업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고 있습니다. 먼저, 자, 1번 볼까요? 저 일줄이 이상하죠? 자, 개업 공일사가 휴업했던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를 한대. 벽에다 걸어놓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하고자 한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래요. 등록증도 벽에 없을 건데 후.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전혀 지금 근거 없는 소리 나왔죠. 일주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항상 휴업도 사전, 그리고 폐업도 사전, 재개가 됐건 변경도 다 사전입니다. 하고자 할 때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주일 이내, 아니면 또 재개 후 즉시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문장 자꾸 냅니다. 먼저 재개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고 등록증도 찾아다가 벽에다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일본 X게임입니다. 다음에 2번 보실까요? 1개월 초간에 뭐 자꾸 2개월 냈었는데 이제 1개월, 요건 이제 금방 보이네. 개업 공일사가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가면 이제 손바닥 얻어맞겠죠.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몇 개월이래요? 3개월. 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3개월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거지. 뭔 1개월이요? 2개월도 자꾸 내봤는데 3개월 넘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깨병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닌데 얼마? 6개월. 자, 3개월 초과하는 건 당연히 휴업할 시간이고, 그 다음에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는데, 아프면 봐줄게. 해가지고,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6개월 초과할 수, 여기는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제외하고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도 3개월 때문에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이것도 또 이중소속인데 자꾸 이렇게 이중소속 나오죠. 그러다가 껴들어서 간다. 그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가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중소속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될 수 없다. 되면은 이중소속으로 2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가합니다. 그러다 등록 취소 절대적으로 당합니다. 아주 소등에 딱 걸려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또 여기다 앞에다 미끼 다 던져놨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볼까요?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하여. 자, 앞에 이제 이번 시간에 봤었죠. 폐업신고 전의,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유로,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다 보면 너무 편하네요. 함에 있어서, 뭐 1년 이내, 3년 이내 이랬으면 어려웠을 건데,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로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고려할 수 있다. 자, 고려해야 된다. 맞네요. 자, 5번이 바로 정답. 그냥 답은 편했습니다. 괜히 그냥 고민했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답이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쉽게 가보고 뒤쪽에 보통 답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서 우리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급하지? 2번, 3번에서 답 고르고 갈 거요. 이럴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휴업, 그리고 변경, 그리고 재개, 그리고 폐업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냥 답만 낼름 보지 마시고 그거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참고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줄에다가 많이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시험 문제 저런 거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3번 보실까요?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에서 전속 중개계약 뭐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요즘 조금 넓게 해서 막 일반하고 같이 섞어서도 나올 수 있다. 자, 중개계약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자, 이번 그냥 너무 간단하죠. 망과 일간신문에 여기 이제 공개하면 안 되고, 자,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쪽에 보실까요? 이건 너무 쉽고 그냥, 그리고, 자, 이런 문장 자주 나온다고 했죠. 주소, 성명, 저 뭔 좋은 거라고 낸대요? 계획입니다. 그렇게 내다가 업무정지 당하지. 2번 보실까요? 뭐 상식적으로도 이상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난이도 하급으로 줍니다. 괜히 또 요거 보고 왜 또 얘는 또 쉽대 갖고 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문제 있습니다. 시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종 망에다가 중개대상물을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각 권리자의 주소 그리고 성명을 공개를 해야 된대요.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공개하게 되면 바보가 되니까입니다. 그건 공개하지 말아. 이건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좋은 거라고 주소하고 성명을 공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 2번이 바로 X.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해. 유기간 3개월 맞잖아요. 저걸 자꾸 6개월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자,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또 여기다 자꾸 5년 그러는데 3년. 맞잖아요. 5번도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2번. 2번이 바로 여기는 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도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14번째 확인 설명서도 정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하다 이런 놈들을 많이 풀어보고 잘 정리해 놓으시면 또 비슷하게 나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확인 설명서 저기 5년이래요. 벌써 이상하죠? 5입니다. 1번 보실까요? 근데 옳은 겁니다. 자,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입니다.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거기도 맞았고요. 거부하고. 근데 확인 설명서 사본을 5년간 몇 년간 보존한다고요? 3년. 거래계약서가 5년이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기간 맨날 나온다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3년. 돈 있다고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다는 5년이 바로 거래계약서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1번 맞지 않습니다. 2번 보실까요? 자,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 등이 불응하면은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맞죠?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해야 한다. 아주 그냥 정확하죠. 맞습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해야 되고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 불응함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답은 쉽게 나왔네. 답은 연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저기 또는 나왔죠. 또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도 이미 또는이라고 하고 왜 틀렸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 정말 잘못 생각하시면 왜 또 답이 또 3번이냐 해가지고 답을 또 바꿉니다. 화이트 또 싫어하셔가지고. 자, 3번 보실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염자 아주 드럽게 치사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되 그리고 자, 지금 이제 틀린 구석이 나왔는데 안 보이네. 당해 중개대상물 자,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아까 이제 한 번 안 보고 이제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대요? 서명? 그죠? 또는 때문이죠. 서명 및 그래야 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보여야 돼요. 여기입니다. 서명 및입니다.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확인 설명서는 또 나올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세 번째는 저기 또는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다른 문장 다 맞았는데 거기 또는 때문에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공동중개 해놓고 가위바위보 하기 생겼네. 그러다가 서명 날인 안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 공동중개 경우 옆집하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나는 매도인 붙이고 옆집은 매수인 붙이고. 자,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했던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업무를 정말 수행했으면 소속도 포함을 하고 중 1인이 그리고 근데 여기에 1인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1인이 날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누가요? 공동 다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안 하는 개업은 업무정지로 얻어맞습니다. 말이 안 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중개 완성된 후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취소 또 제재 갖고 또 시비 걸죠.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다고 등록 취소도 안 합니까? 아니요. 거기 3명에 나옵니다. 저기 확인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서 하나 거짓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5번 제재가 업무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재 때문에 또 헷갈리면은 지금 5번이요 또 2번이요 거르다가 또 잘못 고르면 내다보면 맨날 피해 다녀 해가지고 또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저거 크지도 않습니다. 업무정지지 뭔 등록 취소냐고. 5번은 틀렸고 답은 그대로 2번이 맞았고. 그러니까 2번 좀 쉽게 나왔는데 3번도 정말 헷갈리고 5번도 헷갈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았고요. 하여튼 12번, 14번 이런 놈들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5번 보시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에서 기본의 뭐 그리고 세부의 뭐. 자,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 확인 설명서 그때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거기 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확인 설명, 그 문제 같은 것은 이제 확인 설명 어차피 뭐 당연히 나올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이제 보시겠는데 15번. 자, 52페이지 이제 15번. 자, 52페이지에 이제 보는 이제 자, 15번 문제. 자, 15번인데 확인 설명서는 정말 반드시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여기서 이제 기본에 뭐, 기본에 8개. 요즘 또 막 비교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자,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사의 기본입니다. 우리 개업이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그리고 기재해라. 여기서 이제 업무장도 조금 어려 보니까 기본. 자, 기본 확인사항, 기본. 자, 기본은 이제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다 조사하면 나와.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기본.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대상 딱 8개입니다. 대상 그리고 뭐를요? 권리를. 요 순서대로 약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권리를 공법이네요. 토지에다가 그리고 뭐 정해서 자, 입지정해서 토지에다가 이제 입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거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8개. 요 놈이 바로 이제 기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부로 보시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사의 뭐 세부. 자,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 조사 못할 걸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 바로 세부 확인사항. 요건 좀 안에 있어서 뭐 요구하라고요? 자료 요구. 너 혼자 조사 못하니까 자료 요구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 등의 도움을 좀 받으라는 겁니다. 혼자는 안 된다니까 요게 바로 이제 세부입니다. 자, 세부는 그 다음에 네, 실내에 뭐 있다고요? 실내 벽면 있죠? 이런 벽면. 그리고 이제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실내에 있으니까 돈 받아야 되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벽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게 환경조건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개보수. 그러니까 요 중개보수는 어디 못 끼고 혼자 왕따입니다. 기본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고 친구가 없고 입니다. 중개보수. 중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개보수 실비처럼 친구가 없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친구 없고 그럼 이제 중개 못 합니다. 공동 중개 해야 될 건데 못 하니까 나중에 괜히 또 왕따 당하시면 큰일 나니까 일단 어떻게든 막 밥 사고 양타 치고 그러시면 이제 오버해서라도 밥을 좀 사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괜찮습니다. 중개보수 실배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산출 내역. 자, 금액만 쓸 게 아니라 산출 내역까지도 어떻게 해서 80이 나왔는지 그 계산 과정까지도 반드시 거기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였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 표시인데 특히 여기에 내진 아마 어디서 또 나올 겁니다. 내진 능력이라든지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자꾸 이런 부분 지금 이제 포항도 또 아직도 이제 계속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느냐. 요게 기본에 있고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괜히 또 뭐 어디 세부 뭐 내부 벽면 이거 아닙니다. 내부 벽면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 꼭 일반 건축물 같대. 요 내진이 없으면 그게 바로 이제 내진 설계 이놈들은 바로 기본에 있고 첫 번째 대상 물건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외 등기사항 지면서 보고 쓰면 되겠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사실 시작하게 물어봤습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에 갑구에는 소유권이 있을 거고 소유권 외에는 을구에 있을 거고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오면 이제 실제 권리관계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냐 거래 규제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입지 조건에 이제 도로, 치사하게 이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항상 요것만 냈었는데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여기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등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뭐 교육이나 판매 의료시설,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고실이 있다 없다 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조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선호. 자, 비선호 시설입니다. 자, 비선호 시설, 혐오 시설이라고 할 건데, 비선호 시설, 그리고 요거 이제 반경 1km 이내라고 있습니다. 1km 이내니까요, 만약에 있어도 1km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났으면 없다고 하라고 있습니다. 괜히 눈만 줘갖고 있어, 그럼 업무 정리 다 한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도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 가격 등 연원이 바른 이제 여기 금액입니다.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합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액입니다. 자, 취득 쪽에만 설명할 거니까 보유 필요 없다, 양도도 필요 없다, 설명하는 세금이 뭐냐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바로 취득 관련된 조세였습니다. 실은 뭐라고요? 실제 권리관계, 여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권리관계는 권리관계인데 실제 등기상 증명서는 없어도 실제 바깥에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 권리관계. 여기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점유권이라든지 주택임차는 권리,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놈들이 바로 여기도 꽤나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였습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설물이니까 수도나, 그러니까 치사하게 이런 걸 냈었습니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리고 가스라든지 그리고 소방 등.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조금씩 잘 보셔야 됩니다. 벽면하고 이제 벽면하고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에는 1조, 1조라. 그리고 요 입지 조건하고 환경 조건하고 두 개가 많이 헷갈린다고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다음 중에서 환경 조건은 뭐가 있고 입지 조건은 뭐가 있니라고 박스 문제를 여러 개 내본 적도 있습니다. 1조나, 그리고 소음이나 딱 3개입니다. 그리고 뭐 진동, 여기 바로 이제 환경 조건, 이렇게 4개. 다음 중에서 세부가 아닌 것은 실내 벽면 찾고 나서 환경을 찾고 나서 여기서 하나,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5번 보시까 여기 많이 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이라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 공인주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뭐 실내 벽면 환경, 이런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은 해놓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걸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벽면 들어가죠. 실내 벽면 할 때 벽면은 안에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두 번째 승강기도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내외부 시설, 거기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주차장. 근데 여기 주차장을 잘 봐야 되나? 주차장이 집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치사하게 냈습니다. 그냥 입지 조건 이렇게 냈으면 쉽게 답을 찾았을 건데 딱 요때만 이렇게 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바깥에 있는 요거 입지 조건, 요놈은 세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쓸 거예요? 주차장은 알아서 기재하지. 그입니다. 그다음 비상벨 안에 있잖아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스도 집 안에 있으니까 요것도 세부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요 문제가 정말 상당히 좀 어렵게 아주 마음을 먹고 그냥 떨어져라 하면서 냈던 문제 같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조금 많이 어려워하실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갖고 2개. 그리고 이제 외국인 취득도 하나. 토지 거래 허가도 하나. 최소한 4개에서 5개까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요.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조에서 어려운 거, 신고는 얼마 만에 해야 되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 등의 신고, 그리고 서식 작성 방법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이 옳은지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 공인주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다가 우리만 건다고 있습니다. 우리만 맞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저긴 또 또는이 맞습니다. 하여.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뭐 주소지 이러면 X라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왜 틀렸냐고 이미 나와봤습니다. 맞습니다. 물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답은 그냥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신고서 맞고, 그다음 내는 것도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맞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평범했었고요. 자, 1번.
그럼 이제 2번부터는 왜 틀렸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도 이상한 소리 하더니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튼 서식이 되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건 공동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하면 돼안돼?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사 중 어느 1인 또 여기도 가위바위보 하고 있네.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식에도 공동,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 나란히 서명 날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은 어느 한 명, 여기가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의, 요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여기도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개대상물을 한번 풀어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들어가냐고. 답은 꼭 3번 같습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중개상물을 풀어봤으면 알았을 건데 넣고 째려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럽니다. 토지건물 말고 토지건물은 들어갑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추려갖고 닐대로 있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니까 3번이 꼭 정답 같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 안 하니까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치사한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했던 개업 공인주사의 위임을 받은 근데 소속 공인주사가 어째 잘 나가다가 그럼 중개보전이 가나? 커피 타는 애가 대행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바쁘면 종업원 가도 돼. 종업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면 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외국인이 군사문화 환경, 군사,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군사문화 환경은 어떻게 돼? 허가받지 않아도 무효는 아니래요. 무효이다, 아니다? 이다. 무효가 맞습니다. 무효. 이 정도로 인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무효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번 잘 골라놨는데 3번으로 답을 옮기네. 라고 기억을 꼭 하시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17번도 정말 괜찮았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호장 반드시 나옵니다.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여기 이제 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그려놨습니다. 할 때 거기가 맞아? 그입니다. 할 때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업 공인주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3개는 맞았습니다. 공제 가입 그리고 공탁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럼 등록 요건인가 봐. 사무소 얻어라, 교육받아라, 보증 설정해라 그랬나? 그입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통지 받고 나서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 전에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은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도 또 응용해서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다른 법률 나왔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업무 보증을 그럼 농협 1,000만 원은 뭐래요? 농협이나 되니까 적지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다고 있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법은 지킨다고 있습니다. 한다. 해야 됩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해야 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공제 가입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보증기간이 만료돼요. 근데 만료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왜 또 저기다 15일이래요? 15일은 어디 딴 데서 나오니까 또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 보증기간 만료 후 그리고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는 만료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5일은 빠져나갔다. 그랬을 때 15일 안에 다시 가입 또는 보전이라고 했지 만료돼서 15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이 그동안 안 돼 있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X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또 제재 갖고 시험은 여기도 나오죠. 개업 공인주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거금 공손할 때 그 손인데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하면은 우리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거금 공손할 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프린트물 잘 보시면서 이제 제재가 뭔가, 제재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 잘못하면 이 지게온 바닥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요건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어떻게 30일인가? 그입니다. 보증보험금으로 공제금도 마찬가지고 공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면은 개업 공인자는 또 30일이 지장하죠.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며칠 만에 가입한대요? 15일. 그죠? 여기가 15일입니다. 15일. 요 15일은 지금도 계속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 28, 29 계속 내봤습니다. 그래서 5번. 요놈도 이상하네. 답은 이제 금방 나오긴 했었는데 여기는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틀렸다. 옳은 거. 이렇게 꼭 옳은 것은 많이 좀 도움이 되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4번이 제재가 맞았구나.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자, 금쟁이는 간단하죠. 금쟁이 꼭 나와요. 금쟁이 몇 개? 7개. 자, 7개인데 우리한테는 정말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불행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7개. 그 다음 이제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제 중개대상을 꼭 저렇게 풀어갖고 낸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시험 문제는 1번, 2번, 뭐 한 3번까지 해갖고 토지, 건물, 임목까지 해가지고 매매를 그렇게 3개 문제 내기 싫었나 봅니다. 그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요? 금쟁이가 아닌 거입니다. 자, 1번 볼까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요게 중개대상물이잖아요. 2개만 풀어놨잖아요. 매매를 오브했을 때 들어가죠. 첫 번째 매매 알면 초급한다 할 때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여기 이제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그럼 중간생략 등기, 보존 등기 않고 이런 소리네요.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이 동조해서 그 전매를 중개를 했을 때 세금을 안 내도록 전매 중개했을 때 금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투기 조장에 들어갑니다. 저 앞쪽에 탈세나 투기 조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2번도 그것도 3학년 3반감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판단을 거쳤다. 여기 또 판례도 나왔을 건데 여기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가 숨긴 채 그러니까 3억으로 나왔는데 그걸 숨겼다는 겁니다. 한 3억 5천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무척 높은 금액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판단을 거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쳤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가 바로 3번. 이것도 이제 판단을 그르쳐놓은 행위니까 들어가. 몇 번째인지 몰라도 금쟁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쌍방대리인가 일방대리인가 봐야 되겠죠. 개업 공인주사가 소유권자로부터 거래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여기 이제 대리인입니다. 위임인, 수임인하고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대요. 자,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본인에게 바로 효과가 가니까 여기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도 직접 거래하면 모두 금쟁입니다. 그래서 4번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이 문장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볼까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 의뢰. 여기는 의뢰 중개로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고 하면 옆에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사 갑이, 그러니까 갑인데 울한테, 옆집에 있는 울한테 을을 벌써 끼웠다는 겁니다. 다른 개업을 통했네? 요 소리입니다. 그럼 직접 거래요? 간접 거래요? 간접. 근데 또 뒤에 볼까요? 또 병까지 끼웠습니다.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사 병의 중개로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갑이, 병을 나란히 다 꼈다는 겁니다.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를 했대요. 살 때도 을한테, 팔 때도 누구한테? 병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를 하면은 요건 이제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바로 이제 직접 거래 말고 간접 거래다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누구 하나씩 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이제 친구가 많이 있어갖고 오늘은 또 을한테, 내일은 병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바로 금쟁이 아니다. 뭐 이런 문제 정말 아주 괜찮았고. 옆에 보셔야 됩니다. 교육. 자, 뭐 교육은 뭐 반드시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요건 좀 편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도 28에서 30이 맞죠. 빡센 교육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실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시 기간은 여기를 봐야 됩니다. 교육일 7일 전까지. 7일 아니죠. 몇 개월 전이냐? 열흘도 아닙니다.
2개월 전까지. 자,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2개월 전까지. 저번 주 문제도 약간 수정을 하게 되면 거기도 좀 잘못된 곳이 있으니까 수정해 놨을 겁니다.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이었습니다. 답 여기 있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 실무교육 받은 우리 개업하고 소속 저 두 사람은 꼭 역하는 사람 둘이라고 했습니다. 실무나 연수교육 받고 나서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며칠이래요? 이틀. 4일에 반 동안 이틀 계획입니다. 여기서 역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12시간에서 16도 맞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았네. 4번은 맞았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된다. 저 문장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존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신고 후에 다시 2년 이내. 자, 여기서 이제 사무소 나갔다가 들어온 지 이제 1년 이내라는 겁니다. 365일 안 지났구만. 그럼 커피 타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겠냐고. 다시 고용신고될 경우에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꼭 2년을 잘 활용하면 예, 괜찮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어?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이네. 실무교육 아예 통보를 아예 안 해요. 여기 이제 실무교육이네. 실무교육 통보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보를 할 건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요 3번은 그냥 너무 엉뚱합니다. 실무교육 자체 아예 통보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알아서 가서 바꿔오기. 직무교육도 알아서 가서 받고 와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쭉 한번 봐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먼저 실시권자는 누구고, 자, 오전에 이렇게 설명해 봤던 것처럼 대상자는 누가 받고, 그다음 교육 내용. 이 내용은 꼭 시험 문제 한 번도 아직 어느 쪽도 안 내봤습니다. 근데 아마 내용 정도도 분명히 낼 겁니다. 시간. 꼭 물어본다는 시간. 그리고 통지를 하냐 안 하냐. 정말 실무교육 통보 안 합니다. 직무도 통보 안 해요. 그리고 지침은 시도지사한테 똑바로 해라 이럴 거니까 그런 관련 없고요. 여기입니다. 거래사고 위반교육 서로 열심히 생각하다가 갈까 말까 실시할까 말까 서로 열심히 생각하겠다 열을 해서 이제 아래쪽에 쭉 봐주시면 정리가 딱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고정되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0번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하고 이렇게 꼭 자격 정지가 그냥 사유가 나오든지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든지 꼭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나올 때는 아주 어렵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하여튼 교부 쪽에서 취소나 정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2번, 3번까지 쭉 어렵지 않게 쭉 알 수가 있고요. 근데 4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4일. 동네방네 떠들어 댄다. 근데 거기도 잘 보셔야 되는데 동네방네 떠들어 댄다 쪽에 신경 안 쓰시면 우리 4번은 또 맞았다고 하실 겁니다. 뭘 잘 보세요. 게임입니다.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4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그리고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때는 5일. 지금 5일이 틀렸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보고한다는 거 통보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뭐가 하나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요.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게 다 떠들어대는 이 자격증 어쨌대요를 통보하냐고입니다. 5일 이내에 5일이나 틀렸으면 여기다 답이라고 했겠죠.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고 자격 그죠 정지는 통보 안 합니다. 동네방네는 취소만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리고 등록 취소도 지정 취소도 통보 안 합니다. 자격 취소만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것만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 정지가 들어갔다고 좀 아주 너무 심합니다. 답은 4번. 자, 그게 딱 보였으면 답은 4번이고만 하겠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보이겠냐고입니다. 왜 또 얘는 답이 없대 해갖고 계속 돈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은 정말 5일 때문에 틀린 구석을 아예 못 봤네. 그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1번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보실까? 협회 문제 이때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협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오늘 또 별표 3개 해놨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협회 설명인데 옳은 거. 자, 먼저 저렇게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력 비율. 아마 오전에도 거기다가 밑줄 박스 해봤습니다. 안 틀리고 나왔다고. 자, 여러분 이제 안 틀리고 이제 틀리고 나올 수 있을까? 저기다 100분의 50이라고 하려나? 포상금의 보존이 그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돈을 내줄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고. 우리 협회가 돈 없네. 그러면 되겠냐고입니다. 사고를 우리 개업이 쳤는데 1억을 내달라니까 돈 없네. 이러면 되겠냐고입니다. 협회가 배만 들이대겠니? 그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다 100분의 100 이상으로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소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맞았죠?
근데 설명에서 옳은 거네. 그러면 1번이 맞았네. 그러면 2번부터는 왜 틀렸을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근데 어디 가면 300이 있으니까 또 섞어놨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가로에다가 써봤구만. 협회의 창립총회는 뭐요라? 300인가 600인가. 근데 서울에서, 뭐 그냥 답을 알려주네. 서울은 특별한데, 서울은 얼마요? 여기다 니은 해봤다고 했구만. 서울에서는 300명 이상의 정관 작성할 때가 300 아니까 300명 이상의 그리고 600도 아닙니다.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몇 명이래요? 100. 그죠? 100명. 그 세 군데 숫자 정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니네 단체인데 모르면 어떡할 거요? 그럽니다. 300명은 정관 작성할 때다. 그럽니다. 또 섞어놨네. 이상한 숫자는 금방 표가 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숫자를 꼭 바꾸고 계십니다. 여기다 29래도 헷갈렸을 건데 그건 광역시하고 도요. 입니다.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협회는 시도에다가 지부를, 근데 반드시 두어야 하나? 이렇게 반드시 두라고 했을까요? 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뭐 시를 뺀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이상합니다. 그래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 군구에다가,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군구에다가 지회를 반드시, 근데 여기는 뭐 지회 두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지부는 반드시 두어야 되고 지회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누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났습니다. 지부 지회 두든지 말든지입니다. 둘 다 둘 수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X입니다. 이런 문장도 괜히 또 헷갈리면 자, 이렇게 배웠나 안 배웠나 정말 시험장 가갖고 고민하게 생겼네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을 볼까요? 저걸 또 이렇게 보고한다. 이제 15일이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저거 7일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네 번째 볼까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다 7일 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입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협회에서 15일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보준 설정에서나 나오지. 여기인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그죠?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지체 없이. 7일도 액수입니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국장이 기다려. 2, 3일 안에는 해라. 간판 철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뭐 허가주의 그려놨네.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규정을 준용함으로. 근데 갑자기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허가입니까? 뭐라고요? 인가였습니다. 허가보다 더 세다는 인가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등기.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나와. 그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나름대로 괜찮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에서 정량, 정말 저렇게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뭐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만 잘 되면 정량 결사소득 최근 거지 써놓고 육사도 같이 써놓고 신묘하면 거의 3명까지도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면 보이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괜히 써놓으면 이제 시간만 다 날아가니까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그거 보고 딱 느낌이 오면 그거 타 하시고 안 된 문제 써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결사할 때 사망인의 개업 공인유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치사하게도 이렇게 사망은 꼭 안 내죠. 사망이나 해산은 취소한다 안 한다? 한다. 청문할 필요도 없다 했어도 나왔습니다. 한다. 또 여기도 이제 아예 죽은 거랑 다름없으니까 해. 그 다음에 최근 거짓할 때 거짓이네. 포상금에서도 나오네. 사망료에서도 나오네.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거짓으로 등록했는데 봐줄까요? 안 봐주지. 그리고 보너스가 하나 더 있지. 3학년 3반에 교도소 입학시켜주직입니다. 분이 안 풀렸다고. 이것도 정량결사소등의 최근 거짓의 마지막에 나와요. 입니다. 그 다음에 소등할 때 등이 보이네. 3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을 때 들어가죠.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다른 개업공사에 부칙이 그러겠죠. 이제 소등할 때 소네. 바로 이중소소. 중개보존이 된 경우 들어가죠. 입니다. 근데 겸임할 때 임이 보이네. 이임. 자, 임시 중개시설물 아예 안 치면 가서 발로 차버린다는 파라솔 떴다방이네.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개업공사가 천막동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등록 취소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5번. 그러니까 이거 정리만 잘 되면 정말 프린트물 꼭 보셔야 됩니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꼭 한번, 일단 거기 한번 열기 전에, 우유 한번 드시기 전에 먼저 보고 나서 되면은 꼭 드세요. 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우유 드지 마시고 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볼까요? 자, 59페이지에 이제 업무정지. 요즘 저렇게 업무정지도 또 나와요.
아주 속색입니다. 자격정지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오고 이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다 낼 건가 봐요. 제재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근데 여기는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럼 이제 거인 3명을 쭉 써놓고 13개에서 14개 라고 확인 거래 보고 독점했다라고 쭉 상감이 뭐 결전 싸우는데 싸움 붙여놓고 돈 될 것 같으니까 돈 걸어서 돈 다 땄다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인할 때 인 나오죠. 1번 볼까요? 할 수 없는 거래요. 없는 거래입니다. 그럼 등록 취소 쪽이나 아니면 뭐 형벌 쪽이나 이런 쪽이 이거 쪽입니다. 인장을 들어갈 것 같대 별표도 3개월이요. 개업공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죠. 거인 할 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요거는 횟수가 벌써 이상했습니다. 답은 의외로 좀 쉽게 나왔는데 최근은 분명히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몇 명이더라? 몇 명? 3명. 그 3이 뭐더라? 자, 3번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한 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딱 2번밖에 안 되는데, 그 뭐 거의 2명이었나? 그입니다. 자, 다시, 또다시 과태료 2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갖고 업무정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2회 이렇게 출발하고 다시 그렇게 출발해야 요놈은 업무정지 얻어 맞았을 겁니다. 2번 갖고는 업무정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말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거지. 거긴 3명 할 때 첫 번째 별표도 6개월이라는 거짓이었습니다.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개업공사가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정보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했을 때 업무정지 맞습니다. 첫 번째 거인할 때 첫 번째 거짓이었습니다. 요놈은 별표 6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요게 이제 상대적입니다. 상감할 때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또 답을 안 줘요. 요게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최근 1년 이내 요게 이제 저기 6사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 겸임할 때 겸이잖아요.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업무정지도 상감할 때 그 상입니다. 업무정지도 들어가요. 그리고 요놈은 별표 6개월도 들어가요. 3개월 때리려고 했다가 봐주면 3개월로는 못 봐주겠다. 6개월. 그러니까 요놈도 들어갑니다. 요놈은 상대적인 등록 취소에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확인설명서 들어가잖아요. 확인설명서 4번에 보존기간을 3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요. 확인거래. 거기는 이름 쓰고 도장 꽝하고 확인설명서 거리기하세요 보존 이런 거 들어갑니다. 답은 몇 번이든 바로 2번 횟수가 덜 돼. 횟수가 2번 갖고 뭔 업무정지요. 고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39조에 쭉 나와 있는 업무정지.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알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괜히 시간 버리니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고. 자, 기입니다. 그리고 금쟁이도 자 9번째 쪼개하고 33조 그대로 7개. 이것도 다 봤으니까 자꾸 봐주면 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24번에 공제사업. 자, 이때는 협회가 정말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정도가 나올 건데 공제사업,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공제하고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여기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기업법을 볼까요? 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 그리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다 금융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맞습니다. 공제 규정, 돈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공제 규정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됩니다. 맞아. 첫 번째 기업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번, 4번은 답이 아닐 것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님번 보실까요? 유촉을 받아서 보궐위원이 된 이런 것도 정말 냈었습니다. 아까 19명 누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그럼 남아있는 기간일까요? 아니면 새로 2년일까요? 새로 2년 그럼 들쑥날쑥합니다. 전임자 맞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요거 잔임 기간 그럴 겁니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잖아요. 근데 님번 뭐하러 고민했을까? 다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보면서 풀어야 됩니다. 열심히만 풀면 나중에 황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괜히 또 여기서 고민한 거 생겼잖아요. 이거 맞아 틀려? 안 본 것 같은데 뭐하러 고민했을까? 바보다 그입니다. 디귿번 아까 이제 봤었던 요거 정말 이거 나왔었다는 거 보실까요? 자, 의결인데 제적 없는 사람도 손 들었냐? 그럴 겁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이것도 정말 치사했습니다. 디귿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대요. 의결은 결정할 겁니다. 근데 제적입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출석이었습니다. 출석. 개의였습니다. 회의를 열 때가 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알 겁니다. 자, 온 사람 와가지고 한 7명인데 저 사람 올라갈 거요 말 거요 과반수로 결정하자. 없는 사람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출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엉뚱한 소리 해놨습니다. 이거 안 맞아. 그러면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그럼 이제 닐번 하나만 보면 답이, 그죠? 닐번이 맞으면 3번이고 틀리면 1번이고 이것도 끝까지 봐야 되겠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닐번 볼까요? 이 문장 정말 만만치 않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판례가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협회와 우리 교재는 좀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협회와 그리고 개업공사 간에 그리고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문장이 아주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하기에 생겼다는 겁니다. 자, 답은 분명히 2번 아니면 3번인데 아주 헷갈려 죽겠네 그럽니다. 풀듯 말듯 하니까 시간만 괜히 버립니다. 공제계약 당시에 여기입니다. 공제사고에 보험하고도 같이 연결해 봐야 됩니다.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그럼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요거 2박 3일 읽어봐도 머리만 아프지 해결이 안 날 겁니다. 이게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정말 뱅뱅 돌려놨고 어지러워 죽겠잖아요. 이런 문제가 역시 시험 문제 안 틀리고만 지금 나와봤습니다. 틀리고도 나올 건데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험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보험이나 공제나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사고를 쳐놓고 가입할까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아직 사고는 안 났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까요? 공제를 가입할까요? 그 소리가 뭐겠냐고. 맞죠?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으면 안 되고요. 확정돼 있지 않는 것을 확정돼 있는 것을 그러면 보험 사고를 내는 겁니다. 사고를 쳐놓고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보험금 받고 그 사기죄로 교도소 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제 원리나 보험의 원리가 확정돼 있으면 안 되고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맞아요. 맞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요 문장 한번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꼭 잠이 안 오시면 요거 니르번 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 3초 안에 잘 겁니다. 자, 요거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또 내볼 거라는 겁니다. 그죠? 엄청 어렵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맞아. 그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그러면 X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5번에 아까 이제 포상금 해봤던 거 정말 또 여기 나란히죠. 아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비슷하게 봤었는데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하고 우리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마 모의고사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꼭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갑은,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건지 뭘까요? 지금까지는 포상금 받는 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판. 맞죠? 무등록도 포상금 나오니까 맞아요. A를. 그럼 A 옆에다가 포상금 나온다고 50이라고 먼저 써놓고요. 이제 조건이 충족되면은 나와. 옆에 볼까요? 기소유예. 잠시 소로 보류시킨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잠시만 멈춰있지 갈 거라는 겁니다. 빨간불 때문에. 그럼 나와. 그럼 누가 신고했대요? 갑이. 그럼 저 앞에 갑에다가 50만 원. 지금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끝나고 계산할 거니까 갑에다가 50. 보이기 좋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거짓에, 거짓 부정한 방법 나옵니다. 무거운 줄 나란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B. B 옆에다가 또 50. 왜냐면 포상금 대상이니까. 그러면 조건 충족했는지 먼저 볼까? 근데 여기는 누가 먼저 신고했네. 그런 게 나오네. 갑이 먼저 신고하고. 갑은 9시입니다. 그리고 을은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해갖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이제 왔습니다. 머리는 아주 귀신 머리 해갖고 모양이 생각나야 됩니다. 을이 신고했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다는 겁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 하면은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누구한테 나올까요? 걔는 또 갑을 보인다고 갑한테 25, 을한테 25. 갑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입니다. 시군구정을 다 뒤집어 푸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돈인데 주냐고. 입니다. 갑이 먼저니까 최초. 이건 접습니다. 최초입니다. 누구한테 포상금 준다고요? 몰빵 몰아줍니다. 갑한테. 그럼 여기도 갑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그 갑한테 50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누구다? 갑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갑에다가 50. 하지만 갑은 벌써 100만 원이요. 우리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할 건데 두 건 하면 100만 원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볼까요? 갑하고 을이 입니다. 꼭 되게 공동 지문에 꼭 나옵니다.
갑은 이제 갑하고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공동이 포인트네요. 같이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신고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C,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면 나와요. 포상금. 그럼 C에다가 50만 원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그럼 조건 충족했는지 봐야 되는데 꽝인 것 같아요. 무죄 이런 거 보니까 공소제기 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했대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다 그냥 무죄 그랬으면 헷갈렸을 건데 답 주네. 검사가 공소제기 했대요. 공소제기 하면은 무죄 유죄 안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혐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죄도 나와. 계산해야 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대요? 저기 갑한테 얼마? 25. 공동이니까 준분. 또 을한테 얼마? 25. 그럼 여기까지 갑은 125. 을은 처음이니까 25. 이렇게 계산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만 이제 더 보면 답은 나와. 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울은 이제 그동안 신고해서 이제 25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2건 신고할 거예요. 등록증을 대여 받은 D와 E. 자, D 옆에다가 50도 써놓고 E 옆에다가 50도 써놓고 이제 조건 충족했는지 보자. 그입니다. 검사는 D를 여기 잘 보셔야 되나?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혐의는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공소제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가지도 않아. 꽝이요. 완전 꽝입니다. 그럼 이제 D 옆에다가 50 옆에다가 X 이거 못 받는다고 합니다. 달라가면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고 한마디도 하면 옥상에 끌려가지고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집니다. 근데 또 2를 볼까요? 2는 공소제기를 했는데 그 소리 안 해야 돼. 헷갈리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2는 나와. 근데 그 2를 누가 신고할 때요? 을이 2입니다. 자, 을 그러면 얼마? 50. 그러면 125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을은 25하고 한 건. 그럼 얼마? 75. 답은 몇 번이다? 4번. 아마 요것도 이제 올해 반드시 꼭 금액만 다르게 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26번. 자, 여기 이제 우리 작년도에도 또 나왔었던 저거 이상한 거 저것만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제발 좀 틀려줘라. 이래서 이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작년도에 박스에 있는 거 다 맞고, 모두 골라라. 모두 고르면은 또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럼 협회가 요때는 막 3개나 나온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이렇게 개선 조치로서 개선 명령, 개선을 명할 수 있는데 거르스로서 명시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자세히 안 읽어봐도 어느 정도 보면은 저거 답이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산 예탁기관의 뭐 변경계입니다. 국민은행 부실이 많으니까 우리은행으로 바꿔라 하면서 앞에 오전에서 그런 소리 했었고요. 바꾸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장부 가격을 좀 변경해봐라. 1억 아닌데 왜 자꾸 1억이라고 하니 8천으로 깎어. 라고 그런 소리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업무 집행 방법도 바꾸는 것도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개선 명령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4번을 볼까요? 공제사업을 양도하래요. 누구한테 팔라고 저러는데요. 협회 말고는 다른 데 하는 데도 없습니다. 4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양도요? 그입니다. 국장이 저런 소리 할까? 그입니다. 그리고 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뭐 해라? 부실채권. 그런 것들은 적립금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BIS, 개론에서 BIS 이런 소리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부실채권. 채권이 많은 은행들은 적립금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쌓아놓는 것을 해요. 라고 보셔야 된다. 맞아요. 저건 게입니다. 답은 4번. 자,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 안 해봤던 문장이 나오니까 헷갈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27번을 볼까요? 자, 오전에도 수수료 저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27번에서 행정관청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 아마 시험 문제 아마 월요 정도 되면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 나온다 안 나온다? 수수료 나온다. 금액은 안 물어봐. 입니다. 나와.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돼. 기업번 없는 놈들은 틀렸나 봐. 1번, 4번은 벌써 틀렸네. 2개, 아웃. 그다음 니모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또 3번이 틀렸네. 이제 하나씩 틀려지네. 그입니다. 그럼 2번하고 5번이 답인데 하나만 보면 답이 나온다. 디귿이 들어가면 5번이고 아니면은 2번이 답이고. 자, 디귿 보시까요? 휴업. 근데 휴업 신청에 수수료가 있을까 없을까? 휴업 없어요. 그죠? 휴업해요. 잠시만 쉴 거니까 없어. 인장. 그리고 휴업. 그리고 고용신고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답은 또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5번 틀렸네. 답은 벌써 나왔네. 그 다음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그러면 안 나왔을 건데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6개 있었잖아요. 2번.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시험 문제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래 이제 나와 있으니까 교재 안 봐도 요거 보면서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수수료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하나 이제 뒤쪽에 28번입니다. 법정형. 자, 이런 거 정말 한번 보셔야 돼요. 법정형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3학년하고 1학년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항상 우리 예전 문제는 1학년 찾아봐. 그리고 3학년 찾아봐. 여러더니 여기는 조금 응용해서 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3개씩 묶여진 게 좀 많고 이러니까 법정형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1학년끼리 한번 찾아봐라. 3학년끼리 찾아봐라. 이런 문제 같아요.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다 1학년 1반은 옆에다가 뭔지 기억인지 디귿인지 3학년 3반은 기억인지 디귿인지 써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응용을 좀 심하게 그래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그럼 이제 기업번 볼까요? 그 옆에다가 뭐 1학년 3학년 써보면 알겠네요. 이중으로 사무소가 들어갔네. 이중으로 무거운 줄에 그건 아니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던 기업공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아까 이제 유사사무소 하면서 앞글자 따봤잖아요. 그럼요. 기업번 옆에다가 1학년 1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직접이 나왔네. 쌍방대리 직접거래. 요건 몇 학년이더라? 중개론과 직접거래를 하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정이도 많이 나오고 형벌에도 많이 나오고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커. 입니다. 손에 입힌다고 몇 학년입니까? 3학년. 요거 3학년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했을 때 그럼 옆에다가 3학년 3반. 그러면 기업번하고 니은번하고 같이 묶인 놈들은 틀렸어. 게임입니다. 저기 1번은 벌써 틀렸고 안 같아. 게임입니다. 디귿번 볼까요? 시설물도 사무소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기시설물을 설치했던 개업공인주사 이건 몇 학년이래요? 1학년. 사무소에 들어갔잖아. 3, 4, 5번에 이것도 1학년 1반. 그 다음에 또 사무소 들어갔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오후 2시만 되면 꼭 밥 먹고 옆집 가는 게입니다. 걔도 형벌 받아요. 소속된 공인중개사 몇 학년이래요? 1학년 걔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번, 그리고 디귿, 니을, 요게 바로 이제 1학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인가 봐. 그 다음에 점검해 볼까요? 민번.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네요. 게임입니다. 포상금에서도 받고, 3학년 2반에, 3학년 3반에서도 받고, 게임입니다. 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받아. 몇 학년이래요? 3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번, 디귿번, 니을번, 답은 정말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고.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고정돼 놓고 이제 29번. 자, 거기 확인 설명서 정말 괜찮아 보니까요. 쭉.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중개 보수도 32번도 중개 보수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거 한번 쭉 그냥 한번 문제 구경이라도 이제 한번 꼭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꼭 알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보면 선생은 옆에 없습니다. 혼자 푸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꼭 한번 잘 풀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풀겠다. 나름대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회까지도 쭉 한번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뭐가 있었나. 먼저 처음에 이렇게 제목하고 그 다음에 답이나 이런 것도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해서 답을 만드는지 그 감을 좀 느끼면요 쉽게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